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건강검진을 열심히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진다는 느낌 말입니다. 특히 60대가 넘어서면서부터 검진 받으러 갔다가 이상한 수치 하나 나왔다고 병원을 전전하게 되고 결국엔 멀쩡했던 몸이 이상해지는 경험 많이들 하시죠?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민수입니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정기 건강검진, 특히 70세 이후에 받는 상당수의 검사들이 실제로는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80대 초반의 한 환자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나는 건강검진을 받기 전까지는 정말 건강했는데 검진 받고 나서부터 병원 신세를 지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넘겨들었던 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70대 중반에 정기검진을 받으셨는데 혈액검사에서 간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어요. 정상 범위를 약간 벗어난 정도였는데 의사는 추가 검사를 권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게 정말 악몽이었죠. 복부 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자기 공명 영상 검사까지 받으시면서 어머니는 점점 불안해하셨어요.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수개월 동안 밤잠을 설치셨고 입맛도 잃으셨어요. 검사비만 해도 몇백만 원이 들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나이가 들면서 간 수치가 약간 변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 많은 의학 연구들이 이런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피해가 검사의 이익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젊은 층에게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검사가 고령층에게는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75세 할머니가 정기검진에서 작은 결절 하나가 발견되었다고 합시다. 그 결절이 암일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일단 발견되면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설사 양성이라는 결과가 나와도 그 몇 달 동안의 정신적 고통은 이미 건강을 크게 해친 셈이죠. 더욱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검사는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마치 보험을 많이 드는 것처럼 검사도 많이 받으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의학에서는 이런 공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더욱 그렇죠.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또 다른 환자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8세의 박씨 할아버지였는데 매년 10여 가지가 넘는 검사를 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시면서 오히려 건강한 생활을 잃어버리셨어요. 검사 결과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밤잠을 설치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온갖 걱정에 빠지시는 거예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그분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신 후의 일입니다. 검사 자체는 별 문제 없이 끝났지만 나이 드신 몸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일주일 넘게 복통에 시달리셨고 식욕도 떨어져서 체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결국 검사 때문에 오히려 몸이 약해진 셈이었죠. 반면 제가 알고 있는 80대 할아버지 한 분은 정말 건강하게 사시는데 그분은 꼭 필요한 몇 가지 검사만 받으십니다. 혈압과 당뇨 체크, 그리고 년에 한 번 기본적인 혈액 검사 정도만 하세요. 대신 매일 산책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충분히 주무시죠.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시고요. 어느 쪽이 더 건강한 삶일까요? 물론 모든 검사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꼭 필요한 검사들이 있고 이런 검사들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불필요한 검사와 필요한 검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의료진들도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방어적으로 더 많은 검사를 권하는 경우가 많고
환자들도 혹시 모르니까 라는 심리로 모든 검사를 다 받으려고 하시거든요. 흥미로운 건 우리나라와 달리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고령층의 건강검진 가이드라인을 대폭 수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80세가 넘은 분에게는 대장 내시경을 권하지 않고 일정 연령 이후에는 유방암 검진을 중단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유는 간단해요. 그 나이가 되면 검사로 인한 위험이 검사의 이익보다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이에 상관없이 똑같은 검사를 받고 있어요. 마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40대의 몸과 80대의 몸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신체 기능도 다르고 회복 능력도 다르고 남은 수명도 다른데 말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런 과도한 검사들이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시킨다는 점입니다. 한 분은 1년 동안 계획했던 여행비를 모두 불필요한 검사비로 쓰고 말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한 일이 오히려 삶의 즐거움을 빼앗아간 셈이죠. 저는 이런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고 언제부터는 받지 않는 게 좋은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검사보다 더 중요한 진짜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도 함께 나눌 거예요. 건강검진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건강을 바라보는 시간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목격한 일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과도한 검사가 어떻게 건강을 해치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0대가 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혈압도 조금씩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예전과 달라지죠. 근육량도 줄어들고 뼈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진들이 여전히 젊은 사람의 기준으로 이런 변화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73세 되신 최 씨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다른 병원에서 받은 종합검진 결과를 들고 오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며 약을 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수치를 보니 나이를 고려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나이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할머니는 이미 몇 달 동안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 결과 근육통이 심해져서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약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었죠. 약을 끊고 나서야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바로 나이에 따른 신체 변화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0세가 넘으면 몸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걸 받아들여야 해요. 젊었을 때처럼 모든 수치가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검사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침습적인 검사들 말이에요.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를 보면 젊은 사람에게는 비교적 안전한 검사지만 고령자에게는 여러 가지 위험이 따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8세 되신 김 씨 할아버지가 정기검진에서 대장 내시경을 권유받으셨어요. 가족들도 혹시 모르니까 라며 검사를 받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검사 도중 장벽에 작은 상처가 생겼고 그로 인해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일주일 넘게 입원하셔야 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되셨지만 그 과정에서 몸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혼자서도 잘 지내셨는데 이후로는 거동이 불편해져서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죠. 건강을 지키려고 한 검사가 오히려 건강을 해친 셈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검사 결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시거든요. 69세 되신 박 씨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유방암 검진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어 조직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일 동안 그분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밤마다 잠을 못 주무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온종일 죽음에 대한 생각만 하셨대요. 결과는 다행히 양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2주일 동안의 고통은 이미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어요. 몸무게는 3kg이나 빠졌고 우울감도 심해지셨습니다. 건강검진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 대표적인 사례죠.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검사는 무엇일까요? 모든 검사를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받자는 말씀입니다. 혈압 측정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이나 심장병의 주요 원인이거든요. 하지만 병원에서 재는 혈압보다는 집에서 규칙적으로 재는 게 더 정확해요. 병원에 오면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집에서 혈압을 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 5분 정도 안정을 취하고 재시면 돼요. 이렇게 일주일 정도 재서 평균을 내면 정확한 혈압을 알 수 있습니다. 당뇨병 검사도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매년 할 필요는 없어요. 2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수치가 경계선에 있다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약물 치료보다 훨씬 중요해요. 골밀도 검사는 특히 여성분들에게 중요합니다.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매년 할 필요는 없고 3년에서 5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력과 청력 검사도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검사들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맞지만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특히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받지 않아도 되는 검사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80세가 넘은 분들의 암검진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이 나이에 암이 발견되더라도 치료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제가 만난 한 분은 85세에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그분은 거절하셨습니다. 내 나이에 수술받고 고생하느니 그냥 편안하게 지내다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검사를 받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 검사 결과가 내 치료 방향을 바꿀 것인가? 설사 이상이 발견되더라도 내가 치료를 받을 것인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 검사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의료진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사가 어떤 검사를 권하더라도 이 검사가 꼭 필요한가요? 검사를 안 받으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제 나이에 이 검사의 이익과 위험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해서 정말 필요한 검사만 권할 거예요. 결국 진정한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검사 결과지에 적힌 숫자가 모두 정상 범위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깨달은 건 후자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검사 수치는 완벽하지 않아도 매일 산책을 즐기시는 분, 손자들과 놀아주실 수 있는 분, 친구들과 만나서 웃으며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진짜 건강한 거예요. 얼마 전 90세가 되신 한 할머니를 배웠는데 그분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딱 필요한 것만 해. 대신 매일 내 몸이 어떤지 스스로 살펴보지. 어디가 아픈지, 어떨 때 기분이 좋은지, 뭘 먹으면 속이 편한지 말이야. 그게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이거든.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노년기의 건강관리는 질병을 찾아내는 것보다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검사는 받아야 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지키는 습관들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그중 하나죠. 꼭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는 없어요.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계단 오르기, 가벼운 스트레칭, 집안 청소하기도 다 좋은 운동이에요.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약이거든요. 영양 섭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영양 계산보다는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니까 매 끼니마다 조금씩이라도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고기가 부담스럽다면 달걀, 두부, 생선도 좋은 선택이에요. 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긴 하지만 질 좋은 잠을 자는 건 여전히 중요해요. 저녁에 카페인은 피하시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시청을 줄이세요. 대신 가벼운 독서나 조용한 음악 감상이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연결입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을 지속하시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인연을 만들어 가세요.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로움은 어떤 병보다도 건강에 해롭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아지죠.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자녀들 걱정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명상이나 심호흡, 긍정적인 생각하기 같은 방법들을 익혀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 점검도 필요하지만 방법을 바꿔보세요. 병원에서 하는 복잡한 검사보다는 스스로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얼굴색은 어떤지, 식욕은 어떤지, 잠은 잘 잤는지 체크해 보세요. 이런 일상적인 관찰이 때로는 정밀한 검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어요. 가족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불필요한 검사를 받으려고 하실 때는 함께 상의해 보세요. 이 검사가 정말 필요한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의료진과 충분히 대화해 보시고요. 때로는 가족이 제동을 걸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안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의료진의 조언을 듣되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마시고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세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필요는 없어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검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웃음, 사랑, 희망, 그리고 매일 작은 기쁨을 찾아가는 마음가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어떤 약보다도 강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는 항상 이것이 내 삶의 질을 높여줄까? 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만약 답이 확실하지 않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쓰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에 매달리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는 시간을 늘려가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설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꼭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담도 궁금합니다. 불필요한 검사로 힘드셨던 경험이 있으시거나 반대로 꼭 필요한 검사를 통해 건강을 지키신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